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AD 인면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인면도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그리는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리는 과정을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인면도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인면도를 그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건물이 이렇게 평면도가 있는데요. 건물의 모양은 이 평면도에서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인면도를 그리면 건물의 모양을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도면이기 때문에 모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도면이 바로 인면도다.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의 전, 후, 좌우, 전후 좌우로 건축물의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면도를 그리는 과정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과정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디자인이 완전히 다 되어 있지 않다면 인면도를 완벽하게 그리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1번부터 한번 쭉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평면도보다 그려야 할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빠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인면도를 그리시기 위해서요. 요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요 두 개의 평면도를요. 여기 인면도 위쪽으로, 여기 인면도 여기 그려야 되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카피로 이렇게 윈도우 선택으로 선택하셔서요. 도면을 이렇게 적당하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 평면도를 우리가 참조해서 인면도를 그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위치, 내가 만약에 정면도를 내가 그리겠다 하시면은요. 여기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우측면도를 그리겠다. 우측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피로 옆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자, 우측면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트로요. 로테이트로 요거를 이렇게 90도를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로테이트로 90도를 이렇게 돌려주셔야지 우측면이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로테이트로 돌리면 여기가 이제 안 맞으니까 이거를 축에 맞도록 정렬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여기 면을 우리가 참조해 가지고 이 인면도를 그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정렬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정면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 놓고요. 요거를 이렇게 선을 쭉쭉쭉쭉 끌어와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1번 GL선과 레벨선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L선은 뭐냐면요. 이 땅이에요, 땅. 땅의 위치를 우리가 옆에서 딱 바라봤을 때 땅의 위치를 인면도상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라인, 선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인면도상의 땅을 표시하는 주열선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졌으면 이 선 같은 경우를 제일 두꺼운 선인 벽 구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주열선이 그려졌으니까요. 이제는 여기 레벨선을 그려야 됩니다.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1층, 2층, 지붕 이렇게 세 개의 레벨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레벨선은 어디다 그려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의 층고를 어떻게 형성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1층 바닥을 이 땅으로부터 750만큼 띄울 거다라고 딱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층부터 2층까지의 높이를 나는 3000, 그러니까 땅으로부터는 375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2층으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 요 하나의 층고를 나는 또 3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지붕 레벨 같은 경우는 675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숫자, 이 각각의 레벨, 이런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숫자는 결국엔 디자인 요소가 반영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750이니까요. 이 GL선으로부터 옵셋 750 위로 해주시고요. 자, 1층부터 2층까지는 3000이었습니다. 3000 이 선을 위로. 여기도 3000이니까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요 세 개의 선은요, 제일 두꺼운 선, 벽 구조선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중심선이나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다가 이 GL 1층 이렇게 레벨과 함께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여기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가져다가 옆에다 딱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카피할게요. 카피. 자, 여기를 기준해서 직교 모드 끄고요. 하나를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나서 동일 위치에 쭉 이렇게 딱 맞추기 위해서요. 제가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게요. 라인으로 쭉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교차 지점을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카피. 다시 한번 카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복사를 해 줍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층 SL. 2층 SL이니까요. 요거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 레벨의 이름을 ENTSL로 바꿔주시고, 엘리베이션, 요 레벨의 높이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3750이었으니까 3,75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루프였으니까요. ROOFSL 엘리베이션 높이 표시를요. 6,750 확인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0레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데 요 EL 여기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곳은 플러스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표기를 플러스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여기도 표기를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자, 1층도 지금 750만큼 올라오니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플러스 750이라고 바꿔주셔야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GL이죠. GL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GL이라고 바꿔주시고,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대로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이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2번 건물의 외곽선을요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건물의 외곽선은 우리 여기다가 이제 평면도를 배치해 놨잖아요. 이 평면도를 참조해서 이 평면도에서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1층입니다. 자, 1층에 있는 외곽선, 그러니까 우리 모서리 꺾어지는 이런 점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 정면을 딱 똑바로 봤을 때 이렇게 요 꺾어지는 부분이 선으로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인면도에서. 그래서 각각의 이 꺾어지는 이 점들에서 선을 쭉 뽑아다가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라인으로 여기서 이제 꺾어지죠. 라인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꺾어지니까 라인으로 여기에서 쭉 내려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꺾어지니까요. 라인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이 위치를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선을 참조해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이 단면, 이 평면도에 우리 잘라진 벽체를 위주로 꺾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뭔가가 구조물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구조물이 있는데 이러한 이 평면도상에서 그냥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요. 이렇게 단면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평면도에서 이 건축물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위주로 선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2층에서도 쭉 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랑 딱 일치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그리실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평면도 테라스잖아요. 평면도상에서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평면도상에서. 자, 여기에서 선을 내려서 쭉 2층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꺾어지니까요. 선을 여기에서 내리는데 여기랑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1층이랑 요거는 그리실 필요가 없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모양을 이렇게 우리 이 단면선을 이용해서요. 여기 바닥 구조선, 제일 두꺼운 바닥 구조선을 이용해서 이제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건축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 면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라인으로요. 여기에서 여기 라인으로 여기에서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 평면도상에서 이 부분을 제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지금 벽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서 요 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선이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그러면 선 하나가 이렇게 또 그려줘야겠네요. 자, 라인으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라인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이제 1층에 대한 인면 부분 수직선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 1층은 인면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층 갈게요. 자, 2층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면 있죠? 요 면이 한 면으로 이렇게 인면도상에 보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면도 마찬가지로요. 요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면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면이 이런 식으로 2층 평면도에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개의 면이 이 앞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라인으로 여기 끝선이 이렇게 보여질 테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끝선이 보여질 테고 라인으로 이렇게 끝선이 이렇게 보여질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적절하게 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요 면하고요. 1층의 요 면하고 지금 2층의 요 면 있죠. 2층의 요 면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서 딱 봤을 때 같은 지금 면이에요. 같은 면. 그래서 딱 앞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요렇게 두 개의 면이 요렇게 하나로 쫙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결국엔 디자인 과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자인에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셋백을 하면 여기 선이 생길 테고요. 요게 같은 면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요 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앞면의 요 면과 요 면은 같은 면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으로요.
요거를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1층의 요 면과 2층의 요 면이 어떠한 경계가 없이 한 면으로 이렇게 딱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면에 대한 윗면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요 평면상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외곽선, 건물의 외곽선을 이렇게 다 지금 그려주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인면도에서는요, 이 평면도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는데 난 이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난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의 외곽선을 이렇게 약간 변칙을 주고 싶다. 건물의 모양을 약간 이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서 약간 볼륨감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인면도에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평면도에서 정확하게 각각의 위치상으로 이렇게 외곽선을 그려준 다음에, 외곽선을 정확하게 그려준 다음에 내가 변칙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렇게 추가할 부분들을 이렇게 인면도상에서 건물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선에서 약간 한 2m 정도를 이렇게 띄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만 올려서 약간 건물의 높낮이가 있는 그런 볼륨감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2000으로요. 이렇게 2000이 조금 작네요. 저는 한 4000 정도? 4000 정도로 할게요. 옵셋 4000. 이쪽까지 이 선에서 1200 정도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조금 높낮이를 더 높게 공간감을 조금 더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1200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만 올려서 여기랑 똑같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옵셋 500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0 할게요. 옵셋 300. 자, 여기 필렛 할게요. 필렛 라디우스 0 눌러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필렛으로 돌려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서 요 선은 지워버려서 저는 건물의 모양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변칙을 인면도상에서 표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의 외곽선이 지금 다 그려진 거예요. 요거네요. 건물의 외곽선이 이렇게 다 그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건물의 외곽선이 그려졌으면요, 인면선, 그러니까 앞에서 딱 봤을 때 그냥 딱 인면선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 계단이 이렇게 보이겠죠? 계단이 이렇게 보일 거고, 여기에 벽체가 이렇게 보일 거고, 문의 이 외곽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면이긴 하지만 제가 재료를 분리할 거예요. 여기는 스타코, 여기는 적벽돌 치장 쌓기로 제가 만들 거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이렇게 되는 이 선도 이렇게 인면선으로 보여지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재료 분리선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라인으로요. 이렇게 여기에서 재료가 분리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일 두꺼운 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인면선이라고 있을 겁니다. 인면선, 여기 있네요. 인면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벽체. 여기가 이제 벽체로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오면서 살짝 난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뚫린 벽체예요. 뚫린 벽체. 그래서 한 높이는 1500 정도 높이로 제가 이렇게 벽체를 만들게요. 자, 라인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참조해서 내려주셔야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옵셋으로 1500 올려주신 다음에 GL선으로부터 이 두 개의 선을 인면선으로 변경할게요. 인면선, 요 선과 요 선을 인면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자, 필렛으로 돌려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면 여기 벽체가 쫙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단 그릴게요. 계단 한 단의 높이는요 15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 300, 450, 600 그리고 750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계단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자, 옵셋 150이 높이가 한 단이니까 하나, 둘, 셋, 세 번만 할게요. 세 번만. 평면도가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여기 계단이 한 단이 사라져야지 이 레벨이 750으로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계단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선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그리고 트림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MA 서식복사 이용해서요. 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같은 경우는 살짝 여기 논슬립을 표현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옵셋으로요. 한 15 정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이 아래쪽으로 내린 요 선을 가장 얇은 우리 참조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약간의 논슬립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문짝의 인면선을 제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문짝의 높이도 평면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라인으로요. 자, 여기가 문짝의 시작 위치고요. 여기가 바로 시작 위치네요. 자, 라인으로 여기에서 문짝이 끝난다. 이렇게 트림으로요. 선, 튀어나간 선 잘라주시고, 자, 문의 높이는 보통 2100이기 때문에 옵셋 2100으로 문의 높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해 주시고 MA 서식 복사로 문의 위치 정확하게 잡아 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외곽선이 그려졌고요. 이제 재료 분리하는 인면선, 그리고 이 앞에서 보여지는 계단이나 이런 벽체나 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인면선으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는 계단의 그 단수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요. 여기 세 줄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단이 4단이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단으로 제가 수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 4단이에요. 자, 여기에서 카피로 이거 하나, 두 줄 150 올리고요. 무브로 이 두 줄 150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창문과 이 문의 모습을 이제 여기 인면도상에다가 표시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창문부터 쫙 한번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로요. 이 평면도를 참고해가지고 그려주셔야 됩니다. 평면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창문의 정보는요. 창문의 이 위치, 그러니까 창문의 길이에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평면도에서는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인으로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선을 쭉 끌어다가 옵니다. 라인으로 선을 쭉 끌어다가 와주세요. 자, 카피로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복사하고요. 요거 이동시킬게요. 카피로 복사하고 요거 이동시키면 선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잘못했네요. 카피로 요거를 복사하고 이동으로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모든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참조선으로 바꾸고 모델링 할게요. 이것도 참조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 창문의 길이는 평면도상에서 이제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지만 이 창문의 높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의 높이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층의 바닥이 형성되는 곳이고요. 1층 바닥으로부터 창문의 높이를
어디로 이렇게 형성해서 창문을 그릴지 요 높이값에 해당하는 선 두 개를 결정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이에요. 거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창문을 좀 크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를 옵셋 한 300 정도를 이렇게 창문에 시작되는 요 지점으로 하고요. 옵셋 한 높이 값은 160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1600 정도로 하면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한 400 정도. 그러면 이제 거리를 재보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450에 높이는 2000짜리 창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이 놓여지는 자리에 통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높이는 여기 거실창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 300을 올렸었는데 요거는 600 정도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창문이 형성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이제 주방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 달리는 이렇게 미닫이 창이 달리게 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이에서요. 옵셋 한 1100 정도를 이렇게 올려서 저는 이렇게 창문 두 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문의 사이즈가 디자인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이 사이즈에 맞는 창문을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000이고요. 1000에 1200짜리 창문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옆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1000에 1200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있는 요 창문의 전체 프레임에 옵셋을 한번 해줄 거예요. 창문 틀 있죠? 창문 틀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요 창문 틀은 옵셋 30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 창문 프레임 안쪽에 창문 두 짝이 이렇게 하나 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창문 두 짝의 프레임도 이렇게 옵셋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창문 두 짝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60 정도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얇게. 그래서 라인으로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요. 자, 그리고 요 선을요, 제가 익스플로드로 깰 거예요. 익스플로드. 자, 그런 다음에 옵셋 60으로 이렇게 프레임의 두께를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미닫이라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 두 짝의 창문 가운데 프레임은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셋 30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필렛 할게요. 필렛. 이렇게. 요 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피로요. 요거가 여기로 와야 되죠. 여기 직교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직교점이 지금 오스냅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교차 지점을 참조해서 만들어 놓고 카피로 이렇게 요 세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창문의 모양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만들어진 거를요, 전부 다 창문으로 레이어를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선을요, 조인할 거예요. 전체 다 선택하시고 J 스페이스바 눌러서 조인 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모든 선들이 다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선들은 묶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조인하신 다음에요, 여기는 유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리 부분에 대한 약간 몰딩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옵셋 15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요거를 참조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창문이 다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동 도구로요. 우리 위치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다가 정확하게 이동시켜 주시면 창문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는 이제 고정창을 우리가 여기다 달아줄 건데요. 길이를 확인해 보면은요. 가로는 1600, 1600에 1700이네요. 자, 바깥에다가 렉탱글 1600, 1700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옵셋 30,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창문으로 변경해 주시고 옵셋 15로 고정창 통착이니까요. 바로 여기가 유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몰딩을 살짝 이렇게 참조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고정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도구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창문이 이쪽은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네요.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고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고정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이즈를 먼저 이제 확인해 보면은요. DI로 2450에 여기죠? 2000이네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REC 2450, 2000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프레임을 무조건 돌려주셔야 돼요. 전체 프레임 3cm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지점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여기 고정, 여기 고정, 여기는 이렇게 여닫이로 열릴 수 있는 창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열리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저는 한 얼마로 할까요? 1m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익스플로드로 요거를 이제 깬 다음에 옵셋 1000을 이렇게 해서요. 좀 크네요. 800으로 할게요. 옵셋 800. 그리고 절반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지금 하나가 가 있고, 여기가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가 가고, 여기가 프레임이 하나 가서, 여기는 고정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3cm짜리 전체 프레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옵셋 30으로요. 이렇게 프레임 지워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옵셋 15로요. 이렇게 몰딩을 표현해 줍니다. 필렛으로 돌려줄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도 몰딩을 돌려줄게요. 옵셋 15로요. 하나, 둘, 셋, 넷.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를 해줍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닫이로 열리는 창이기 때문에 열리기 위한 프레임이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열리기 위한 프레임을요, 60으로 결정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옵셋 60으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선택해서 조인 해주시고 옵셋 15로 몰딩을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MA 서식 복사로요. 창문 레이어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네, 이렇게 창문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걸 이동 도구로 M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주시게 되면 창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2층도 동일한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2층도 빠르게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필요 없는 중심선이니까 지워주시고,
자, 이제 여기 있는 문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거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손잡이는 이쪽에 달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의 사이즈가 지금 900에 2100이죠. 자, 렉탱글로 900, 2100 사각형 그려주신 다음에요. 자, 현관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프레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레임이 있는 형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옵셋 30으로요. 전체 프레임을 이렇게 똑같이 지워주신 다음에 익스플로드로 요걸 살짝 깰게요. 그런 다음에 요 선을 여기까지 연장시킵니다. 익스텐드로 요 선까지 연장이 되어라.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프레임은요, 살짝 내려서 아래쪽으로 한 10 정도만 내려서 2cm 정도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전체는 레이어 중에 문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짝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지금 예제로 지금 만들어 놓은 문을 보면은요, 이쪽에 가운데 이렇게 유리가 껴져 있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그려진 거예요. 유리가 껴져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무늬는 마음껏 디자인을 해서 참조해 가지고 이미지 같은 거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의 디자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예쁜 디자인으로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손잡이만 그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에서 문의 여기 아래에서부터 한 850에서 900 이 정도로 그려주시는데 저는 900으로 이렇게 위치를 표기를 하고요. 여기가 손잡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적당하게 원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줄 거고요. 조금 작네요. 서클로 이동으로, 그리고 사각형으로요. 적당하게 문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표현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문이 손잡이가 그려집니다. 자, 트림으로 이 안쪽의 선까지 삭제시켜 주시면 완벽하겠죠. 그리고 위치 잡아줍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이 지금 요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 열리는 표시들을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열리는 표시 같은 경우는 문 손잡이를 잡아먹는 듯이 문 손잡이를 잡아먹는 방향으로 열리는 쪽을 넓게 이렇게 선을 2개 그려주시면 돼요. 열리는 쪽을 넓게 문 손잡이를 잡아먹는 형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선이 아니라 선의 종류를 이점세선이나 중심선 이런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문이 그려졌으니까요. 요거를 이동도구로 문의 위치 잡아놓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게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창문도 마찬가지로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크게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2층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열리기 때문에 라인으로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쪽은 이쪽이 이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라인으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MA 서식 복사로요. 이 선 종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열리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라인으로 적당하게 사이즈의 화살표를 살짝 그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내려줄게요. 보기 좋게. 자, 그리고 미러로 중간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손잡이 같은 것도 그려주시면 사실 좋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한 표현까지는 제가 그려지지 않고요. 요 고정창에 fix라고 제가 이 고정창이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fix라고 한번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t 한 줄 문자 쓰기 dt로요. 문자의 시작점 지정하시고 문자의 높이는 적당하게 100, 회전 각도는 그냥 0, 엔터 한번 치신 다음에 fix 이렇게 fix로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치 잡아주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 있습니다. 문자 여기 있네요. 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카피로 모든 고정창에 이렇게 fix라는 글자를 넣어주세요. 이 안쪽은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의 표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찍 그어 주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라인으로요. 이렇게 하나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카피로 이거를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게 유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피로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나 더 복사.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카피로 이렇게 카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건 좀 크니까 크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복사 카피로 작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 해주시게 되면 유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것은요, 난간과 여기 두겁석이라고 이제 벽체 끝에 마감을 위해서 올라가는 돌이 있습니다. 두겁석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두겁석을 먼저 이렇게 콘크리트 끝에 벽체 끝에다가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반듯한 네모 모양으로 두께는 5cm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50으로요. 벽체를 마감하기 위한 곳에 전부 다 50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살짝 두겁석이 튀어나옴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전 한 2cm 정도를 옵셋 20 정도를 이렇게 살짝 한 30 정도로 할게요. 옵셋 3cm 정도가 이렇게 두겁석이 튀어나온다. 이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끝에, 여기도 이렇게. 자, 필렛합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필렛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필렛을 따로 해주셔야지 요 선과 요 선이 두 개가 분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필렛합니다. 필렛 라인으로요. 이렇게 그어주시고 필렛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필렛 해주시고 여기도 필렛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필렛 해주시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필렛으로 돌려주시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필렛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필렛으로 마감해서 돌려주세요. 자, 요 레이어 변경합니다. 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벽체 마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벽 마감 있네요. MA 서식 복사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선이 변경돼야 되는 거고, 요선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여기 두겁석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은 테라스잖아요. 이 테라스 쪽에다가 제가 난간을 쭉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난간의 높이는 1200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두겁석으로부터 옵셋 1200을 올려주시고, 자, 제일 먼저 여기 난간의 손 스친 부분을
두께 5cm짜리로 제가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50 손세침 부분을 쫙 내려주신 다음에 끝에를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렛을 이렇게 평행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둥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라인으로요. 여기 적당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자, 요 선을요. 우리 300씩 간격으로 이 난간 동자 부분을 쭉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난간 동자의 두께는 50보다 조금 얇게 한 2cm 정도로 제가 이렇게 참조선으로 제가 그려줄 거고요. 자, 요거를 우리 복사 있죠? 카피 300씩 복사를 해줍니다. 네, 300 복사하고 600 복사한 다음에요. 카피로 요 두 개를 동일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빠르게 복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간 거는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난간이 있을 겁니다. 난간 위로 가시게 되면 여기 난간이라는 레이어가 있으니까요. 난간으로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껍석과 난간까지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된 거고요. 자, 다음으로 중심선을 그리고 도면을 살짝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심선을 각각 이렇게 뽑아내 줄 건데요. 우린 정면도를 우리가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도에 관계된 그런 중심선만 간략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으로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벽체가 올라오는 부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정도의 중심선만 하나 정도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해 주시게 되면 인면도는 사실 중심선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필요한 부분에만 중심선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MA 서식 복사로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자, 이제 중심선을요 적절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으로 조금 짧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나는 잘라 주겠다. 자, 여기 레벨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벨선도요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너무 길지 않도록. 됐습니다. 이제 트림으로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여기는 살짝만 이렇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선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GL선, 이 GL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두껍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을 이렇게 다 인면도를 그리신 다음에 이 건물이 도면에 좀 중앙이 올 수 있도록 도면을 적절하게 다시 한번 배치하는 작업을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린 상태에서 살짝 건물이 중앙에 조금 보기 좋게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익스텐드로 이 GL선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도면 틀까지 이렇게 연장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GL선을 완전히 좀 두껍게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자, 이걸 두껍게 바꾸시려면 요 선을요 폴리선으로 변환하시고 두께를 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PEDit 들어가 주시고 요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환하겠다 yes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폭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폭. 자, 전체 세그먼트에 대한 세폭 지정을요 한 100 정도 한번 해볼게요. 100. 네, 100 정도 하니까 조금 많이 두껍게 이렇게 GL선을 땅 표현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도면 정리까지 우리가 다 해봤고요. 자, 이제는 치수와 재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축렬, 그리고 도면명을 기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치수부터 작성해 볼까요? 치수. 자, 치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축렬을 그대로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카피로요. 요거를 여기를 잡아서 3번을 잡아야겠네요. 카피. 요거를 카피로 3번 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동시켜 주시고요. 살짝 위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줍니다. 먼저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라인으로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 주시고,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 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끝에도 이렇게 하나 뽑아내 주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DLI. 자, 여기 교차 지점에서 여기까지 하나 뽑아내 주시고, 적당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맞춰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맞춰 주신 다음에 전체 높이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높이는 조금 인면도상에 표현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뽑아내 주시면 치수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치수를요, 여기 위치를 맞춰 주시는 게 좋겠네요. 보기 좋게. 네, 교차 지점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 집교를 제가 켜놓지 않아서 이걸 이렇게 당겨다가 교차 지점에다가 정확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 뒤로, 네, 만들어진 치수를 전체 선택해서요, 레이어, 우리 치수라고 있습니다. 치수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치수선을 뽑아내 주도록 할게요. DLI. 자, 여기 적당하게 하나 뽑아내 주시고, 이렇게 뽑아내 주고요. 전체 치수 DLI를 이렇게 하나를 뽑아내 주도록 할게요. 자, 전체 선택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로 레이어를 변경해 주고요.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치수선을 하나만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DLI. 여기도 보조선을 하나 먼저 그리시고요. DLI.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작성하시고 전체를 치수선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자, 치수선 작성했습니다. 여기 각각의 우리 인면도 건축물에 재료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 표시는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여기에 재료가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보조선을 뽑아서 여기다가 우리 문자를 써주시면은 재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는요, 우리 DO 아시죠? 도넛이라는 명령어로 DO, 도넛의 내부 지름은 0이죠. 도넛의 외부 지름을 100 정도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100.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로요, 저는 1.5배를 키워서 이렇게 재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요. 자, 여기에서부터 보조선을 적당하게 하나 이렇게 뽑아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전체를요, 문자 레이어로 변경해 주시고요. 우리 DT, 카피로 요거 DT 하나 있네요. 요거를 가져와서 복사시켜 주신 다음에 글자가 좀 너무 작으니까요, 여기 높이를 200으로 한번 해볼까요? 200으로 해서 문자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위쪽 같은 경우는요, 스타코 마감이에요. 스타코 마감이고, 요 아래쪽은 적벽돌 치장 쌓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하나를 스타코 마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도 스타코 마감이니까요. 카피로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두껍석이 올라간다. 두껍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로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셔서 우리 두껍석 문자가 표시될 위치에 찍어주시고, 자, 요거를 요 반대편으로 넘겨서 전 요렇게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그리고 두껍석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재료나 두께나 이런 것들도 다 써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난간 같은 경우는 스틸 파이프 난간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카피로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동으로 이거 살짝 내려줄게요. 필렛으로 돌려주시고, 스틸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랑 이런 것들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프 난간 위치 맞춰줍니다. 자,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제가 적벽돌 치장 쌓기라고 말씀드렸죠. 카피로 요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다가 배치하고요. 자, 이동 도구로요. 요거를 이렇게 아래쪽에 쭉 내려서 필렛으로 요걸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요거 끝에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딱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적벽돌 치장 쌓기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적벽돌 치장 쌓기이기 때문에 카피로 요거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찍어 넣어 주시고, 자, 이동 도구로요.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적벽돌 치장 쌓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리의 두께, 유리의 재료 이런 것들도 표현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계단의 논슬립 이런 것들도 이제 인면도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여기 도면명을 좀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명은 우리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와다가 보기 좋게 위치 중앙에다가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고요. 살짝 내릴게요. 자, 이름 바꿉니다. 정면도죠. 정면도. 정 띄고 면 띄고 도 이렇게 해서 확인. 그리고 도면의 번호도요.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면의 이름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네요. 자, 마지막 한 단계는요, 우리 해치를 좀 적절하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무와 구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도면의 뒷 배경을 한번 꾸미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무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나무는 그냥 막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이미지 같은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만드시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란에서 이미지를 2장을, 구름이랑 나무 이렇게 2장을 넣어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오토캐드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따라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캐드에다가 딱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여기 삽입에 부착, 이 부착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 있지만요.
이 부착보다 그냥 이미지를 아예 이 CAD 파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엔 OLE 객체를 이용하셔야 돼요. OLE 객체. 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OLE 객체 눌러주시고요.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이 객체 유형을 여기 쭉 우리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들이 쫙 뜨는데요. 여기에서 쭉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그림판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 윈도우 깔리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판 그림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요. 그럼 이제 그림판이 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판에서 붙여 넣는 거를 이 오토캐드에 바로 삽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판이 딱 열리시면 여기 붙여넣기에 여기 화살표를 딱 내리시면 파일로부터 붙여넣기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파일로부터 붙여넣기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린 먼저 나무부터 작성할게요. 나무 이렇게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림판에 이 파일이 딱 붙여 넣어졌는데, 이 붙여 넣어진 상태가 여기 보시면 이 그림판에서 붙여 넣은 게 CAD에 그대로 가져와지겠다라는 게 바로 OLE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판은 이제 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CAD로 가져오기 위해서 잠깐 사용했던 거고, 요거를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CAD 파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나무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미지가 그대로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걸 투명도를 좀 조절해서 조금 배경이 좀 선이 잘 보이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시면은요, 여기 특성창에 특성창 여기 일반에 여기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특성창이 없으시면은 여기 관리 가시면 뷰에 가시면 여기 특성창 띄우실 수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60이나 70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투명한 배경으로 까실 수 있습니다. 저는 70으로 조정할게요. 자,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셨다면 이제는 폴리라인으로요, 선을 쭉쭉쭉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따라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폴리라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조금 대략적으로 나무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의 줄기 부분이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나무의 잎사귀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나무의 잎사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폴리라인을 그리시는데 제가 오스냅 있죠, 오스냅 F3번 오스냅 F3번을 끄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폴리라인 F3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오스냅을 꺼주신 상태에서요, 외곽선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따라가시면서 꾸불꾸불하게 선을, 폴리라인을 계속해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똑같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컨트롤 Z를 한번 이제 그리시면서 누르시면은 이전 단계를 취소하실 수 있거든요.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끝에를 이렇게 오스냅을 다시 켜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폴리라인으로요. 이 안쪽에 있는 이런 구멍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오스냅을 끄고 이렇게 구멍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 나무 표현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잎사귀가 중간중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적당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하나의 나무 그려진 거를 바깥으로 이동을 시켜서요. 어떻게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닥만 다시 한번 오스냅을 켜고 반듯하게 정리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를요. 제가 블록으로 묶을게요. B 블록. 그리고 나무 1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기준점은 여기로 지정을 할까요? 확인. 됐습니다. 요거를 이동을 해서 적절하게 하나를 이렇게 배치해요. 나무를 조금만 키울게요. 스케일로 1.3배 정도만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로요. 여기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무가 표현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 겹쳐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이 뒤쪽으로 가도록 가려 주셔야 돼요. 이 나무가 이 부분이 이렇게 가려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가려지는 부분만큼 이렇게 가리기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리기 영역.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 주석에요. 객체 가리기 메뉴가 있습니다. 객체 가리기 메뉴를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객체 가리기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프레임이 보여지지 않도록 요 끄기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제 프레임의 경계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객체 가리기를 눌러서 이제 이 건물의 형상을 따라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가 가려지도록 영역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자, 지금 건물까지 다 가려졌는데요. 이 영역을 맨 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그려진 것보다 더 뒤쪽에 위치하도록 요 그리기 순서를 바꿔주시게 되면 이거는 나무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리기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기 순서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기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나무는 가려지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건물의 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가리기 영역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쪽 이 프레임에도 이렇게 튀어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가리기로 객체 가리기 영역으로 이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스페이스바. 좀 더 크게 해주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역이 가려져라. 요게 그리기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주시고, 요 나무가 이 그리기 영역보다 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건 안 가려졌잖아요. 이때 그리기 순서 맨 뒤를 보내기 나무를 한 번 더 해주시게 되면 객체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구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삽입에 OLE 객체 눌러주시고 그림판 그림으로 가고요. 확인, 붙여넣기, 파일로부터 붙여넣기, 구름 사진 가지고 옵니다. 됐습니다. 이제 끄시면 돼요. 자, 요거를요 옆으로 이동시킬게요. 자,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70. 자, 이 구름 중에 저는 요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걸로 해서 그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폴리라인으로 그리시긴 그리시는데 선을 조금 부드럽게 나중에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폴리라인으로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크게 선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네, 적절하게 다 그려졌죠? 요거를 이제 스플라인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폴리라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폴리라인 선들을, 폴리선들을 우리 PE 에디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플라인화 해서 이 곡선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PE 에디트 폴리선을 선택하시고요. 이 중에 스플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S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화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PE 에디트 선택 S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PE 에디트 S 스페이스바, S 스페이스바, PE 에디트 선택 S 스페이스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구름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거를 이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요것도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거 전체 선택해서요. B, 그리고 구름 이렇게, 그리고 지정을 하고요. 확인. 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구름을 하나 배치해 주시고, 카피로 요거를 이렇게 스케일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다 이렇게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요. 가리기 영역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카피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카피로 구름까지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려지지 않은 객체는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서 구름이 가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료 표시를 하고요. 재료 표시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적벽돌 치장 쌓기, 벽돌 해치를 넣어 줄 거고요. 이쪽에 땅을 표시해주는 우리 지구, 얼스를 해치로 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기 위해서요. 이 영역이 이렇게 여기 중심선에 걸려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선택해야 되니까요. 잠깐 중심선을 숨길 수 있잖아요. 여기 홈에 여기 끄기라는 거 있습니다. 끄기를 누르셔서 중심선을 눌러서 잠깐 중심선 레이어를 숨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해치, 이 영역을 이렇게 누르고
이 영역, 여기도 적벽돌이니까 이렇게 누르셔서 해치를 집어넣어 주시고 AR, BR, STD 요거 괜찮아요. 요걸로 해서 살짝 크게 할게요. 0.2, 1.2 이렇게 벽돌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해치 땅에다가 해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 땅 같은 경우는 우리 해치 중에 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스로 제가 집어넣을 거고 요 스케일은 100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땅에 요 묻혀 있는 요 땅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인면도가 다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도면 끄기 했던 거 중심선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모든 도면층 켜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중심선이 살아나게 되죠. 자, 이제 됐습니다. 우리 이제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출력 컨트롤 P 여기에서 제가 PDF로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PDF DWG PDF 용지 크기는 A3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는 윈도우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여기죠. 자, 플롯의 중심으로 체크해 주시고 도면 방향은 가로로 해주신 다음에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아키클래스 CTB A3 CTB 요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키클래스 CTB.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게 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뒤로 한 번 더 해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와서 요거를 그리기 순서로 맨 뒤로 보내기, 요거를 그리기 순서로 맨 뒤로 보내기 해 주셔야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플롯 들어가 주시고 이전 플롯 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 튀어나가는 이 나무가 없이 건물의 영역도 침범하지 않고 있죠. 외곽선 진하게 표현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창문의 위치, 그리고 여기 땅의 표현, 이름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누르시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인면도 8개의 과정을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인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인면도를 그리는 목적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디자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 그래서 건물의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인면도를 그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과정이 곧 인면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업 들으시나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쭉 이 모든 과정을 따라서 그려보시면서 한번 실력을 향상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